친구야, 잘들 있니? 한번 외쳐본다. 나는 오늘 갑자기 친구란 이라는 질문이 생기면서 자네들을 그려보며 먼 옛날 우리들을 한번 회상해본다. 기억이나 날지 가물가물하지만 모르겠다. 카메라 켜고 한번 이야기해보자. 친구란 어렸을 때는 밥 먹는 것도 있고 흙먼지 덮어쓰고 땀 범벅이 되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뛰어놀던 그 옛 시절. 그리고 잊어버린 숙제하느라고 먹는 둥 마는 둥 한술 뜨고 졸면서 공부하던 철없던 시절이 흘러버렸네. 온갖 있는 펌 없는 펌 다 잡고 거울 앞에 섰던 우리 청년 시절을 거쳐 군대라는 단체 생활을 경험하고 사회에 나오니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 생존 경쟁이라는 룰에 갇혀서 사생활 모두 접고 출발선에 서서 세상에 뛰어들었단다. 그래서 친구도 있고 우정도 멀리하면서 힘껏 살다 보니 가정도 생기고 자식도 생기니 또 친구를 멀리하고 만남도 줄다 보니 얼굴도 잊을 것 같은 아쉬움에 젖어든다. 친구야, 미안하다. 하룻밤만 못 봐도 보고 싶어 너의 집 앞으로 뛰어가 불러내어 시시덕거리며 어디론가 힘껏 달려가 놀거리를 찾던 우리였는데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니? 보고 싶다. 친구야, 나는 지금 미국에 이민 와서 모든 세월 보내며 산전수전 다 겪고 모든 세파 헤치고 지금은 시니어가 되어 하루하루 무사히 보내기를 바라면서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어본단다. 저마다 많은 사연 갖고 살면서 이제는 자식들 잘되기만 바라며 제2의 마음고생하면서 조심스럽게 살아간단다. 친구야, 이제는 건강도 안 좋고 기력도 떨어지다 보니 이제야 친구가 그리워지는 것 같소. 자네들도 어디에서 무얼 하며 옛 친구를 떠올리며 살고 있겠지. 나이 먹다 보니 이제는 스스럼없이 마음을 나누는 친구가 절실히 그립구나. 친구야, 그러나 우리 기죽지 말고 다시 시작하자.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니? 그렇게 믿고 우리 다시 한번 젊은 마음으로 돌아가자. 늙은 행세하지 말고 본대 소리 듣지 말자. 젊은이들이 하는 모든 세상놀이 따라가 보자. 미루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할 수 있다는 마음 먹고 한번 배워보자.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신세 절대 지지 말자. 그래서 우리 서로 연락하고 대화하면 외로움을 덜 수 있겠지. 친구야, 나이 먹으면 편한 친구가 있다는 게 행복이란다. 가족들에게 할 수 없는 마음속에 하고픈 말을 친구에게는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다고 한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나이 먹었다고 노인네 티 내지 말고 우리 한번 도전하자. 그래서 옆에 있는 또 다른 친구들 가르쳐주고 멋있는 시니어 라이프 한번 즐겨보자. 이만큼 살다 보니 너와 내가 겪은 세상 경험 말이야 바른 말이지 젊은이들이 알아듣고 알겠니? 세상이 발달되다 보니 5만 가지 테크놀로지가 우리를 바보로 만들고 있구나. 그러나 친구야,
섭섭해하지 마라. 곧 시간이 흐르면 우리들의 경험과 조언이, 즉 잔소리가 맞았음을 그들은 절실히 깨달을 것이다. 경험하지 못한 지식은 세파에 휘둘린 경험 앞에 결국 무릎 꿇는다. 친구야, 우리는 그런 세상 풍파 경험 지식을 다 갖고 이렇게 굳건히 살고 있지 않니? 골치 아프다고 포기하지 말고 찬찬히 배우면 뭐 그거 별거 아니란다. 우리는 고급 기술 필요 없고 기본 용어 이해하면 생활에 필요한 셀폰, 컴퓨터 정도 다루는데 불편이 절대 없다. 더 이상 프로들이 알아야 할 기술 우리에겐 필요 없다. 친구야,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지금은 100세 세상 말로만 떠들지 말고 현실로 한번 누려보자. 다시 마음 잡고 가슴속 깊이 간직한 살아온 경험 새겨가며 제2의 시니어 인생 한번 즐겨보자. 그리고 멋진 명함 하나 만들어 자기소개하면서 살아온 경륜을 경험 삼아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를 다스리고 모든 곳에 본이 되어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부모가 되어보자. 친구야, 이제 마음이 좀 후련하다. 그리웠던 옛 모습이 한층 더 멋있어 보인다. 친구야, 보고 싶다. 언제 한번 보자. 그리고 차 한잔 나누며 우리 옛날 한번 회상해보자. 그리고 친구야, 지금 나의 고백이 끝나면 뒤편에서 나의 소소한 나의 생각, 그리고 즐거웠던 생각, 뉘우치는 생각 한번 너희들과 나누어 보자. 몸 건강하고 행복하고 아프지 마라. 그러면 안녕하세요. Think Twice 참스 튜브의 참스입니다. 또 며칠 만에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난주에 저의 그 나쁜 놈이라고 하는 그 동생 그 방송을 내보내고 또 잠시 회상에 졌다 보니까 기분이 좀 우울했습니다. 기분이 우울하다 보면은 또 건강이 좀 나빠져요. 그래서 이제 컨디션이 안 좋아서 지금 며칠간의 공백을 두고 있다가 오늘 또 집안에 가만히 있다 보니까 또 옛날 친구들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친구란이라고 하는 그런 그 서브젝트를 가지고 오늘 방송 한 편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아마 저의 그 나레이션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 나레이션이 저의 지나간 그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그 시니어가 되기까지의 그 인생 역정을 여러분이 들어보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 거기에 뭐 모든 요약돼서 모든 줄거리가 다 나와 있으니까 아마 그것이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겁니다. 여기에서 살고 계시는 많은 그 우리 한국 동포들, 여성 시니어가 됐든 남성 시니어가 됐든 아마 다 같은 기분일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멀진시 상황에서 옆에 있는 동료들도 요새 서로 잘 만나지 못하고 또 많은 공백 시간을 갖다 보니까 더 마음이 아마 우울하고 또 외롭고 막 쓸쓸한 분이 많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또 건강을 잃으니까 제가 또 이 한편에 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한번 나누고 또 우리가 들으면 또 다시 또 새로 각성되는 그런 기분도 들고 또 우리가 그런 어떤 그 우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 제가 이 방송을
한 편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들으시고 센치에 빠지지 마시고 남의 경험을 듣고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이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활기차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친구라는 것, 사실 나이가 들으면 친구가, 저도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들면은 정말 서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제일 중요하고 또 제일 그런 어떤 마음속에 평화를 또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나이가 들어 자식들이 성장하면 그 자식들은 다 각자 자기의 가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부모에게 크게 신경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줄 알면서도 또 자식들이 좀 어떻게 좀 신경을 좀 덜 쓰고 또 전화라도 좀 자주 하지 않고 또 부모님이 사는 집을 또 자주 방문을 안 하다 보면은 섭섭함에 빠져서 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에 더 우울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도 젊었을 때 그랬잖아요. 우리도 젊었을 때 그랬고, 그러면 우리가 젊었을 때 부모가 미워서 그런 거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가정을 갖고 살다 보니까 참 가정생활도 해야 되고 자식들도 돌보아야 되고 또 직장 생활에도 충실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 부모 생각이라든가 형제 자매 생각에 조금 소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그거를 이해해야 돼요. 가정을 가지고 있는 그 각자 가정을 책임지다 보면은 여러 방면에 여러 곳에 세세하게 신경 쓸 수 없어요. 지금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다 보면 우리 가정만 나무랄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힘들지 않아요? 예. 그럼 어떤 사람 만족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불만스러운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불만이라는 게 뭐겠어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지금 현 상황이 또 편하지 않고 또 힘들면 불만이 생기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세상의 원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나무랄 수는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제가 요즘 그 뭐 우리 그 한국에서 돌아가는 그런 좀 사정이나 미국에서 돌아가는 사정, 또 모든 온 세계가 돌아가는 사정을 보다 보면은 사실 모든 상황이라든가 경제적인 사정이라든가 이런 상황이 사실은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우리 하여튼 60년대, 70년대 돌아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살면서는 이렇게 나라가 잘 살고 발전하고 자꾸 부강해져 가는 그런 상황으로 갔는데 그 이제는 자꾸 또 빈민 가난한 사람이 늘어나고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또 세계의 모든 분쟁이 또 다시 그냥 또 일어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게 우리는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 세상이 자꾸 이렇게 지나다 보면 더 좋아지겠지. 그 더 좋아지겠지 하는 그런 희망을 갖고 여태 살아왔는데, 근데 세상에 글쎄 모르겠습니다. 뭐 창조주가 그렇게 만들었는지 이렇게 모르겠지만은 임계점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 임계점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우리가 그냥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경제적인 용어에 저 클라이맥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 이제 클라이맥스라는 게 무슨 어떤 그 우리 인간들의 어떤 그 기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용어예요. 그게 뭐냐면 한계가 있다는 거죠. 어느 곳에 한계에 부딪히면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다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용어와 또 우리가 말하는 임계점,
뭐 우리가 말하면 무슨 얼음이 어는 임계점, 뭐 물이 끓든 임계점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선에 도달하면은 이제는 다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 생각이에요. 이게 모든 사람들 생각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정말 10대 때부터 지금 나이 될 때까지 살아오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역사적으로나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게 세상은 돌고 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그 복고로 돌아간다. 이렇게 하는 그런 말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걱정되는 게 뭐냐면 자꾸 세상이 시간이 흐르면 더 좋은 일이 생기고 더 화목한 일이 생기고 더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해져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고 100세 세상이 됐다고 하는데 사실은 글쎄 모르겠습니다. 목숨은 그 의학의 그 발달하고 의학의 힘을 빌려서 정말 그 평균 수명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픈 사람이 더 많아요. 암 환자도 많고 나 스스로도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지만 저도 수술을 2번씩이나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다 보면은 왜 더 좋아져야 된다고 하는 희망보다는 자꾸 왜 더 나빠지는 그런 상황에 그런 희망이 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생각하고 기대하니까 정말 마음적으로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먹다 보면은 자꾸 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불편하고 힘든 게 많고 또 요새는 외롭고 또 속된 말로 쓸쓸합니다. 그러고 보면은 또 살아가는 그런 어떤 기분도 또 다운이 되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런 거를 일일이 우리가 정말 트집 잡고 이유를 대고 거기에 우리가 그냥 빠져들면은 안 되겠죠. 야, 그거는 어차피 우리가 이 세상을 그렇다고 피해서 다른 데 가서 살 수가 없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럴수록 더 마음을 잡고 가까운 친구들과 전화 통화 자주 하고 그리고 또 지금은 이제 또 어느 정도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직 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 옛날에 이러한 정말 전염병이 없었을 때는 그때도 뭐 독감도 있고 감기도 있고 여러 가지 질병은 계속 있었지만 아마 친구 만나고 무슨 어떤 그 가까운 친척이라든지 가족을 만나는데 아마 그런 신경은 안 썼을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팬데믹이라고 그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정말 요새 좋지 않은 이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글쎄 법적으로 어떤 규칙적으로는 우리가 만나는데 큰 부담은 없어도 이제 사람들이 괜히 좀 마음이 꺼려지죠. 예, 그러다 보면은 다시 옛날과 같이 회복된다고 하는 것이 아마 그렇게 빨리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염려하지 마시고 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사람이 살면서 인생은 어차피 운명이라고 하잖아요. 뭐 우리가 또 소위 말하면 우리가 어차피 짊어진 운명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그런데 너무 저기 하지 마시고 최대한의 뭐 나라에서라든가 어떤 단체에서 정하는 룰대로 따라서 우리가 행하다 보면은 에, 우리의 또 우리가 또 당하는 어려움이 좀 덜할 수도 있고 또 마음도 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생각하고 또 우리가 친구들을 떠올리면서 그 마음속에 그
응어리지지 마시고 이제는 또 전화도 좀 하시고 또 뭐 요새는 이제 뭐 이렇게 발달돼서 화상 통화도 하게 되고 또 우리가 정말 직접 가서 만나진 못해도 모든 궁금증은 우리가 덜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너무나 그런 어떤 그냥 항상 어떤 그 공포감 속에서 또는 어떤 걱정 속에서 염려 속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건강을 잃어요. 그것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면은 아픈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죠. 그런데 현실은 저도 그러길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현재 그 처해 있는 그 상황은 뭐 설마 또 나는 아니야 하면서 또 그거를 무시하고 또 아주 이렇게 잊어버릴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할 일은 해야 되고 또 제가 의사라든가 병원에 가서 시키는 대로 또 잘 따르고 많은 그 행동 또 음식이라든가 또 모든 관리를 소홀히 하면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친구라고 하는 이러한 그 정말 서브젝트를 가지고 여러분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내 걱정, 자식 걱정, 정말 세상 걱정만 하는 이러한 그 모양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 친구는 그리워하고 항상 보고 싶고 또 언제나 만나서 대화를 하고 싶지만 우리 현실이 그렇게 시간적인 여유라든가 모든 어떤 경제적인 여유라든가 어떤 마음의 여유를 지금 갖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운 거고 그래서 보고 싶고 그래서 때로는 눈물도 흘립니다. 그래서 친구라고 하는 이 존재가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마음속에 친구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볼 수 있겠지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친구 간에는 서로 스스럼 없이 또 할 말도 할 수 있는 게 친구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제일 보고 싶은 사람, 또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냐고 말하면은 뭐 기본적으로 제일 보고 싶고 제일 그 좋은 사람은 뭐 자식이겠죠. 근데 그거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제 자식들은 또 그 자식들이 있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우리가 그 이미 성인이 된 자식은 우리 마음에서 좀 놓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우리 자식에 대한 사랑을 놓는 대신에 우리가 옛날 친구 회상하고 또 지금 나이 먹어서 새긴 이런 친구들 뭐 그리워하면서 그런 친구들과 그냥 속상할 때 참 친구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면은 그게 제일 마음이 풀리죠. 누구한테 무슨 어떤 그 뭐 가정에 일어났던 일, 불화하는 일, 싸운 일을 그 누구한테 전부 일일이 말을 하겠습니까? 역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주위에 가까이 친하고 편하게 지내는 친구예요.